나는 왜 사는가? 지금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야 할까? 분주한 도시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낯설지 않은 풍경일 겁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숨 가쁜 스케줄, 잠시 멈춰 설 틈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SNS 속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는 많지만 정작 중요한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 이런 감정은 비단 당신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적을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각자 고유의 목적, 즉 텔로스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이 목적이듯, 칼이 날카롭게 잘리는 기능을 수행할 때 좋은 칼이 되듯, 인간 또한 그 고유의 목적을 실현할 때 비로소 좋은 인간, 즉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목적, 즉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성을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이성을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인 삶과는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력을 가진 씨앗이 물과 햇빛을 통해 싹을 우고 나무로 자라나듯이 인간 역시 이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는 쾌감,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만족감, 혹은 여행지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설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진정한 행복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쉽게 흔들리며 곧 사라지기에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의다이모니아입니다. 의다이모니아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과 덕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축가가 자신의 뛰어난 건축 재능을 통해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물을 짓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는 깊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다이모니아에 가까운 삶입니다. 의다이모니아는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자신의 덕을 갈고 닦으며 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의다이모니아라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능력과 가치를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다이모니아, 즉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길이 바로 덕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레테는 단순히 착함이나 도덕성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은 인간이 자신의 고유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일종의 능력, 즉 탁월함 그 자체입니다. 씨앗이 건강하게 나무로 자라는 능력, 칼이 예리하게 잘리는 능력을 덕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인간 역시 이성적으로 잘 기능하고 자신의 삶을 최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덕이라고 본 것입니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용감해지거나 절제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덕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실천과 연습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지적인 덕, 이성적인 사유와 학습,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실천적 지혜은, 덕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복잡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천적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됩니다. 성격적 덕, 감정과 욕망을 이성으로 조절하여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습관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덕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제, 방종과 무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유흥에 빠지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절제의 미덕입니다. 관용, 너그러움과 인색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타인에게 베푸는 능력입니다. 겸손, 자만심과 비굴함 사이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덕들이 항상 중용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태 사이에서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탁월한 행동을 선택하는 실천적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면 위험에 빠지고 너무 비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용기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는 방종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입니다. 중용의 개념은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덕을 실천하고 중용을 찾는 것은 끊임없이 이성을 사용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재료와 상황에 맞춰 최적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빚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2000년 전의 사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종종 생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업 활동 또한 자신의 덕을 실현하고 탁월함을 발휘하는 중요한 장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마케터라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육자라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 재능, 그리고 가치관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고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넘어 탁월함을 추구하며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곧 의다이모니아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 즉 연봉이나 직위보다 내가 그 일을 통해 어떤 의미를 느끼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더 나아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하며 관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이 고립된 개인 속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 속에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깊이 있는 관계는 부족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양보다 질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좋은 친구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덕을 북돋우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공동체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 사회적 성공의 기준, 그리고 물질적 성과에 의해 자주 흔들리며 자존감을 잃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처럼 되어야 행복할 텐데.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결국은 지쳐버리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 덕,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 나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여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질문은 곧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나만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이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용기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자존감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는 철학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알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삶의 질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행동했는가? 지금 내 행동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짜 행복의 조건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덕은 점점 강화되고 우리는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지치고 무언가 성취해도 마음이 공허하다 하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방향과 의미가 흐릿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기준에만 매달리다 보니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탁월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삶의 상태다. 당신이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한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나은 나를 찾아 나서는 당신의 여정 자체가 이미 숭고한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가 단조롭고 별것 아니게 느껴지더라도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에 따라 나다운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이 바로 탁월함의 실천이며 진짜 행복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당신의 의지와 작은 실천들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